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애니메이션 연출로 시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주가 되겠죠. 자, 시점은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이제 서술자의 위치와 사건을 보는 시간. 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제 서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중심인 사건을 보는 시각과 태도, 관점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문자 시제에 이제 그 시점이라는 게 존재했었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시점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연출자, 지금은 이제 영상 시대니까 영상 시대에도 이제 시점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영상과 같이 카메라와 화면을 통해서 이제 관객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연출자가 이제 연출한 내용들을 이제 관객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출자들은 이제 관객하고 연출자의 입장에서 동일선상에 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화면을 관객들이 보면서 내 의도를 알아듣고 관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객에게 이제 피사체의 앵글과 거리를 변화시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지정된 좌석에서 고정된 거리와 앵글로만 이제 관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감안할 때는 이제 연극과는 이제 매우 다른 조건이 되는 거죠. 영상이 이제 초반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연극을 말 그대로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상영하고 방영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제 무랑루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코미디물 같은 거를 연극 같은 걸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영하면서 사람들이 봤었던 그런 그 카페 같은 거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즉 카메라의 시점은 관객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동일선상에 되기를 원하는 거죠. 관객이 이제 작품 안에 동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출자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연출자들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능동적인 그리고 관객들이 이제 수동적인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출자는 쇼트가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은 애니메이션의 연출에 그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색이나 색온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이제 크게 나누면 객관적 시점과 주관적 시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범위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관객은 이제 객관적 정보를 통해서 관찰자적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장인물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시점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점은 이제 과거에 한 작품에 이제 주로 하나의 시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영상이 이제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사용되고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시점이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도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영화 같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시점은 그 여러 가지 시점으로 혼용해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령공주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산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복잡한적인 이제 시점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나누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 객관적 시점과 주관적 시점이 혼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이 이제 세밀한 기준으로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시점을 이제 다시 나누게 되면 1인칭적 시점이 됩니다.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로 이제 인물의 시점과 서술의 시점이 이제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카메라 화면은 이제 주인공의 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주인공이 직접 눈으로 보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시점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인칭 관찰자적 시점, 말 그대로 이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관찰자 시점이 되기 때문에 3인칭 가깝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그 시점을 갖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말하는 사람이 관찰자인 경우로 작품 속의 주인공이 아닌 그 주인공을 보는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2인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친구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좀 있어요. 관련이 좀 깊지 않은 가지고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나레이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죠. 나레이션 해가지고 혼자 이제 나레이션, 연극 같은 경우도 많지만 이제 영화 같은 경우 그거 가지고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보시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나레이션이 많은 작품들 그런 경우에 가지고 서부 영화나 아니면 이제 갱스터 이런 장르에도 간혹가다 이 1인칭 관찰자적 시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이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영어로 이제 써 있죠. 그래가지고 영어를 한번 보시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은 이제 작가가 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이 관찰자이므로 객관성이 아주 높은 중요시 되면서 이제 객관적인 시점은 이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관찰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사건이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객관적인 관련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보는 이제 객관적 시점으로 보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찰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뷰어 킬 007 영화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살인하는 장면, 이제 말 그대로 저격하는 거죠. 저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관계없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이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제 약간 좀 속된 말로 구경꾼 시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경꾼 시점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경마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구경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작가가 말하는 사람, 연출자가 이제 전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한테 이런 입장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장면들을. 그래서 극중인물의 심리 묘사, 행동 동기, 감정들을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객관적 시점 그리고 주관적 시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신의 입장에 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인물의 그 생각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동기, 감정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객관적 시점, 주관적 시점 모두 동원해 가지고 바라보는 그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카메라 앵글.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앵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카메라 앵글은 영화적 쇼트에서 사용 방법으로 이제 자주 이용됐는데요. 카메라 앵글은 이 시점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위주로 하는 이제 스토리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므로 카메라 앵글은 이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나타내는 시점과 많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스토리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보셨죠.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보셨던 이제 증기선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보드에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초기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이제 보여줬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커트 위주로 해가지고 사용이 되는 거죠. 카메라 앵글을 표현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연출자가 정확한 카메라 앵글을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거를 보시면은 글자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죠. 그 문자로 돼 있는 거를 연출자가 정확하게 이제 스토리보드로 옮기려면은 영상으로 이제 그거를 다시 그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환을 이런 게 이제 연출자의 역량과 능력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 영화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앵글이 유동적인 면이 많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스토리보드 장에서 이미 카메라 앵글을 주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사 영화에 비해서 그 유동성은 훨씬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니메이션 카메라 앵글은 철저하게 계산되어야 됩니다. 물론 3D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 그 실사 영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이제 작품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카메라의 남용은 작품 제작에 아주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카메라 앵글은 이제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이 앵글이 이제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제 HA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하이 앵글. 그래서 보통 버즈 아이 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점과 같이 높이와 각도에서 이제 피사체를 담는 경우에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제 그리시면은 이제 어느 거를 이제 하이 앵글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하이 앵글은 그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에서 여러분들 그 전 장면하고 그 다음 장면하고 연결할 때 여러분들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표준 앵글, 아이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레벨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표준 앵글이 이제 범위의 지상에서 120, 그리고 180, 혹은 이제 200, 2m죠. 높이로 봤을 때 그 이상의 범위를 모두 하이앵글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이앵글을 쓰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제 기술적인 이유죠. 관객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전에 이제 설명했었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미학적인 이유보다 이제 예술적인 그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위에서 보면은 좀 더 이쁜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곡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왜곡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이쁘게, 그림들이 이쁘게, 장면들이 이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셋째 이제 심리적인 이유인데요. 지배적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주관적, 객관적 시점이 다 동원되는. 그래서 지배적 시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쇼트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주관적 영향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객이 이제 전지적 작가인 시점에서 관객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카메라 앵글은 아이 레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쁜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왜곡이죠. 하이 앵글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관찰적인 시점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즉 대상을 우월한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르로 얘기하면 이제 운명극, 신화극, 그리고 이제 비극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영화들이 이제 운명극, 신화극, 비극 이렇게도 많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최근에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이제 장르가 굉장히 분류가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제 운명극, 신화극, 비극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연출에서도 이제 장르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조금 강의할 수는 있겠는데요. 장르의 개념을 이제 잘 세워주시면은 연출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하이앵글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각기동대. 오시마무리의 이제 공각기동대에 해당되는 이제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하이앵글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레이아웃을 잡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광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가지고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관찰자 입장에서 내려보는 거는 맞는데요. 여러분들 그 인물,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제 시선을 이제 아래로 쳐다보니까 하이앵글은 맞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관객이 인물보다 더 위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인물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관찰자적 시점인과 동시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샷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I 레벨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이 L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I 레벨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표준 앵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표준 앵글이라 지칭하기도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 눈높이 시점에서 보게 됩니다. 관객들은 주로 이제 지정해 둔 좌석에 이제 앉아서 이제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는 거죠. 이제 극장도 되고 TV도 되면 이제 소파 같은 데 앉아서 보니까 앉은 높이, 그래서 약 120에서 서서 볼 수도 있으니까 180 정도, 한 2m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근데 많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m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높이에 이제 2m 높이의 카메라 위치를 말합니다. 현재는 이제 카메라의 수평을 이루는 각도로 이제 이 경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가령 우주선 안이나 그리고 건물 옥상이건 그리고 지상에서
지상에서건, 그래서 우주선 안에건, 그리고 건물 옥상이건, 지상이건, 혹은 그 밑에 있는 지하건. 그래서 카메라의 각도가 수평이면 아이레벨로 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만 이제 일정하고 수평으로 보여주면 표준 앵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앵글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이레벨은 왜곡 정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이 앵글이나 이제 로우 앵글보다는 이제 극적인 이제 효과가, 시각적 흥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보는 게 예쁜 그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밑에서 보는 이제 왜곡 현상이 심한 경우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인 흥미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드라마, 평범한 이제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런 이제 장르, 홈드라마, 코미디극, 그리고 가족극,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멜로극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물, 그래서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표준 앵글이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쇼트로 쇼트 연결에 각별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쇼트와 쇼트 연결하면서 하이 앵글로 갔다가 표준 앵글로 갔다가 뭐 지금 뭐 다음에 얘기하는 노우 앵글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관객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잘 조화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앵글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표준 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편집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쇼트로 쇼트 연결에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표준 앵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표준 앵글에서 보는 이런 장면인데, 요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언급을 했었죠. 전환 포텐킨, 세르게이 에이전슈타인의 전환 포텐킨.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약간 좀 못생겼는데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학살하는 장면이거든요. 군대가 이제 일반 평민들을 이제 학살하는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총에 맞은 이제 아들을 안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슬퍼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은 이거는 이제 슬픔하고 감정적인 느낌, 슬픔이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노가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에는 왜곡 장면이 들어가기도 해요. 왜곡된 장면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제 전환 포텐킨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길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몽타주 이론 있죠. 몽타주 이론에 이제 교과서적인 작품이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이 이제 노우 앵글인데요. 노우 앵글은 말 그대로 밑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LA라고 얘기합니다. 로우 앵글이죠. 그래서 표준 앵글보다 카메라가 아래쪽에 위치해 대상으로 올려보는 그 인상이 느껴지도록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사체를 올려다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보면은 피사체가 퍼스펙티브가 깊게 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요. 퍼스펙티브가 이제 그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인상도 물론 주기도 하지만 왜곡적인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왜곡적인 노우 앵글로 하는 애니메이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얘기했었던 공포물, 호러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실사 영화하고 달리 대상을 부감으로 표현해 형태적인 왜곡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훨씬 더 왜곡을 주는 경우가 많죠. 노우 앵글은 하이 앵글과 마찬가지로 왜곡 형상을 불러들이지만 하이 앵글이 예술적인 반면
여러분들 그 로우 앵글은 주관적이고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또한 이 앵글은 시각적으로나 구성적으로 매우 극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우 앵글로 촬영한 인물이나 대상은 다른 인물이나 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이제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이제 영웅들, 위대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올려다 보는 이제 정치가들, 위대한 이제 정치가들,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 뭐 그 특정한 인물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제 공포물의 대상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나 아니면 괴물들, 이런 거를 올려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공포감이 더 느껴지는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로우 앵글을 통해 비춰진 대상은 이제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르로 얘기하면 영웅국,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마블에 관련된 이제 영화들,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로우 앵글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웅국, 그리고 공포국, 호러국,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영화, 미국 애니메이션이죠. 메탈 뭐 니즘인가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가 중에 이제 피터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터 정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런 노우 앵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터 정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데 이민 한 3세, 2세는 아니고요. 3세에 해당되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가이기도 합니다. 피터 정 작품을 한번 그 보시면은 이제 이온 플럭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작품에 해당되는 그 작품들이에요.